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폭등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영끌족이라는 어떤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비슷한 단어는 십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하우스푸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을 뜻합니다. 부동산이 급격한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동시에 또 고금리 시대가 맞물리면서 지금의 영끌족 고통지수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주담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담대의 대출 이자의 상단이 7에서 8%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지켜보면 한 6% 정도, 요 정도 느껴집니다. 개인마다 조금씩 이율이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은 이렇습니다. 전세대출은 또 한 5% 정도, 5%대 지금 현재 요 상태인 것 같습니다. 1, 2년 전에 비하면 당사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충격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진짜 문제는 아직도 금리 인상의 정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고통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예상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이런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아파트 거래가 안 된다는데 주담대가 왜 늘지? 이런 고금리에도 누가 대출을 또 이렇게 많이 받아서 집을 산다는 얘기인가? 여기서 부동산의 비밀 하나. 자, 현재 우리나라의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10조 7,634억으로 4개월 연속 이 주담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도금 대출에 있습니다. 즉 2, 3년 전에 청약에 당첨된 분들의 어떤 중도금, 잔금 대출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그냥 청약에 당첨됐을 뿐인데 나 지금 영끌족 된 거야?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각종 돈을 빌려서 각종 인허가 작업을 또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이주가 시작이 되고 철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게 몇 년은 걸립니다. 많게는 한 10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일이 잘 끝나면 이제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그런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부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닥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걸 전부 다 짓기에는 그 이자가 너무 엄청나서 사업의 수익성이 없습니다. 후분양 같은 거는 애초에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머릿속에 있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을 시작합니다. 즉 청약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약을 하고 입주까지는 대략 한 2년 6개월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현장마다 시공 진행률에 따라서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보통은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이제 또 계약금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로 다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 짓다가 또 돈이 떨어질 때쯤에는 이번에는 중도금을 냅니다. 1차 중도금, 그 돈으로 또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또 2차 중도금 내고 3차 중도금 내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야 아파트가 겨우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판을 그렇게 짰기 때문에 이게 틀어진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아주 친절하게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돈이 없을까봐 혹시나 걱정이 돼서 집단대출이라는 거를 알선해 줍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은 무리 없이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에 당첨된 분들은 그걸 또 엄청 고마워합니다. 절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닌데 굉장히 심각하게 오해를 하면서 감사해 합니다. 다 자기들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끔 댓글에 이상한 소리 하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마치 무임승차한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자기들이 다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쉽게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또 겉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이런 표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제가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조합원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정말 많습니다.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꼭 일반 분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면 미분양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짚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500세대가 살던 곳을 만약에 1000세대가 사는 곳으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로. 그러면 기존에는 주변 교통의 흐름이나 상하수도 시설 등등 500세대에 맞춰서 모든 기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1000세대 규모로 확장을 한다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도 또 똑같이 확장 변경돼야 합니다. 이런 기반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을 잡아서 또 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몇 년 동안 여기 공사하면서 소음, 분진, 공해, 교통체증 유발 등등 주변에 민폐를 굉장히 끼칩니다. 그러면서 낡은 본인 집을 본인 의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새 집으로 바꾸는 겁니다. 누가 강제로 500세대 부시고 1000세대 막 지어 이렇게 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엄청 고생했고 그 이익을 내가 다 먹고 싶은데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 막 이런 못된 심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조합원이 다 그런 거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제가 일하면서 받은 경험인데 90%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서민들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남을 이해하고 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10%가 정말 극성입니다. 결국 이 10%가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사업을 산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는 공익을 위한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나서는 이 1%의 조합원이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결정타를 날리면서 일을 꼬이게 만듭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런 일부가 전체로 비춰질까봐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조합장이나 조합 이사로 일을 하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도 절대 안 할 겁니다. 시켜도 연봉 10억을 줘도 안 할 10억이면 해야 되나? 1억만 줘도 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청약에 당첨이 되고 영끌족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현재 이 점인데 제가 3,000%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청약에 당첨되고 왜 영끌족이 될 수밖에 없는가? 40대 평범한 가장 A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현재 2억의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전 재산이 전세 보증금이고 현찰은 1억이 딱 있습니다. 2년 전에 6억의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아파트의 주변 부동산이 막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아파트들이 10억 클럽에 막 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내가 10억대의 자산가가 된 것처럼 막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상승 기세가 점점 끊기지 않고 더 막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15억도 갈 것 같고 이대로면 20억도 갈 것 같고 로또 청약에 당첨이 돼서 주변에서 축하한다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럴수록 겉으로는 겸손해지지만 화장실 가서 매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네이버 부동산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주변 아파트가 얼마까지 오르는지 이것만 하루에 몇 번씩 쳐다봅니다. 계약금은 20%로 1억 2천만 원인데 현찰 1억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신용대출을 받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 일단 계약금은 치르고 봅니다.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막 하락합니다. 10억이 넘던 곳이 마이너스 40% 폭락을 해서 내가 들어갈 새 아파트랑 이거 뭐 가격이 이제 비슷비슷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부동산이 더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나는 주변 아파트보다 비싸게 분양을 받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막 애가 탑니다. 그러던 와중에 꼬박꼬박 또 중도금 대출은 잘도 해줍니다. 이자가 뭐 분양받은 아파트가 6억 근데 내 총 자산은 전세 2억에 현찰 1억 합해서 3억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3억은 주담대를 받든 뭘 하든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입주할 때가 거의 다가오는데 이거 뭐 잠이 안 옵니다. 처음 분양 받을 때는 3%대 이자로 계산하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할 때가 되고 나니까 이거 뭐 7%대가 돼버린 겁니다. 주변에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고 소문이 다 나서 이거 뭐 창피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냥 꼼짝없이 나는 영끌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가상의 A씨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 잘 안 된 거 우리가 고소해 하자 이렇게 해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끌족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나는 아닐지라도 내 주변
형제, 자매, 친척 등등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엮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청약으로 분양을 받든 아니면 매매로 아파트를 급매를 사든 자금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씩 막 뛰던 그런 시절이 아니고 저금리로 쉽게 돈을 빌려서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고금리나 부동산 하락기가 또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반등이 일어나겠지만 그 시기가 언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내야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의 부동산 상황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에 한정된 이야기니까 너무 전체화시켜서 듣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집을 내놨던 기존의 영끌족 분들이 어떤 패닉 상태에 빠져서 다시 매물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시기가 있다가 전세로 돌려서 이제 급한 불만 끄고 다시 부동산 상승기가 올 때까지 집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요즘 들어서 다시 또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그런 분들이 저는 늘었습니다. 저한테 매물을 맡기는 어떤 손님들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집을 내놨다가 걷어들였다가 다시 내놨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현상이 조금 눈에 띈다, 이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아주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